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무려 300년 동안 수학자들이 이건 진리다라고 믿어왔던 법칙이 있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깨졌거든요. 그 순간을 오늘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,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한 왕자가 정말 엉뚱하면서도 어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기를 하나 걸면서부터 시작됐어요. 자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, 이게 말이 되나요? 똑같이 생긴 상자를 어떻게 그 안에 뚫은 구멍으로 통과시키겠어요? 그쵸? 마치 코끼리를 바늘귀에 넣으려는 것처럼 상식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잖아요. 바로 이 직관의 정면으로 맞서는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. 보시면 17세기의 루퍼트 왕자가 이거 된다에 돈을 걸었고 심지어 이겼어요. 그리고 한 30년쯤 뒤에 1693년에 존 월리스라는 수학자가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냅니다. 어떻게? 정육면체 가장 긴 대각선을 따라서 터널을 뚫으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. 정말 신기하죠? 근데요, 한 왕자의 호기심 어린 내기가 이렇게 증명된 걸로 끝났으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도 없었을 겁니다. 이건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 서막에 불과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부터 이야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. 이 특별한 퍼즐 하나가 어떻게 기하학의 보편적인 법칙, 거의 진리처럼 여겨지게 됐을까요? 그래서 수학자들이 여기에 이름을 붙였어요. 어떤 도형에 구멍을 뚫어서 자기랑 똑같이 생긴 복사본이 그 구멍을 통과할 수 있다? 그럼 그 도형은 루퍼트의 성질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죠. 처음엔 그냥 정육면체는 그런 신기한 성질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특정 도형만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모든 도형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칙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싹 들기 시작한 겁니다.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제 정육면체를 넘어서 온갖 종류의 볼록다면체를 다 테스트해보기 시작했어요. 볼록다면체라는 건 움푹 들어간 곳 없이 평평한 면으로만 이루어진 입체도형, 그러니까 피라미드나 우리가 아는 축구공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. 정사면체, 정팔면체. 근데 진짜 놀랍게도 테스트하는 것마다 전부 이 규칙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. 하나하나 증거가 쌓이니까 드디어 하나의 거대한 추측이 탄생하게 됩니다. 바로 모든 볼록다면체는 루퍼트의 성질을 가진다는 거죠. 이젠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어요. 이게 그냥 몇 개 시험해 본 수준이 아니에요. 구글의 한 프로그래머가 아예 컴퓨터를 동원해서 무려 수십억 개나 되는 각기 다른 도형을 테스트해 봤거든요. 결과가 어땠을까요? 단 하나의 예외도 없었습니다. 단 하나도요. 와, 이쯤 되면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죠. 거의 막대한 데이터로 검증된 사실처럼 보이지 않았겠어요? 자, 그런데 말이죠. 만약에 그 300년의 믿음과 그 수십억 개의 데이터가 전부 틀렸다면 어떨까요? 지금부터 그 모든 역사를 단번에 뒤엎어버린 결정적인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노폴트 헤드론. 그 이름이 몹은 걸 말해주죠. 노 루퍼트 헤드론. 루퍼트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. 바로 이 녀석이 300년 된 믿음을 산산조각 낸 주인공입니다. 보면 90개의 꼭지점이랑 152개의 면을 가졌는데 생긴 건 약간 통통한 꽃병 같기도 하죠. 이 도형이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. 역사상 처음으로 루퍼트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라고 수학적으로 증명된 볼록 다면체이기 때문입니다. 최초의 발레인 거죠. 자, 그럼 이제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 남았죠. 아니, 그래서 이걸 어떻게 증명했는데? 그 해법이요, 놀랍게도 정말 우아합니다. 우리가 매일 발밑에서 보는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, 바로 그림자를 이용했거든요. 생각의 전환이죠. 3차원 입체가 통과하냐 마냐 하는 이 복잡한 문제를 2차원 평면 위에서 도형의 그림자가 구멍의 그림자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바꿔버린 겁니다. 바로 이 기발한 발상이 300년 묵은 난제를 푸는 열쇠가 된 거예요. 증명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. 먼저 글로벌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주 넓은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. 애초에 가능성이 없는 수많은 방향들을 한 번에 그냥 싹 걸러내는 거죠. 이쪽 방향으로는 어림도 없겠네 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겁니다. 그리고 정말 까다로운 이거 거의 될 뻔했는데 하는 아슬아슬한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 로컬 정리라는 현비경을 들이댑니다. 거의 완벽하게 통과할 것 같은 그 각도에 딱 초점을 맞춰서 아주 살짝만 틀어져도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걸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내는 방식이죠. 그리고 이 위대한 발견 뒤에는요, 수학 공식만큼이나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. 획기적인 발견이라는 게 항상 유명한 연구소나 대학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
때로는 순수한 호기심과 오랜 우정에서도 비롯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멋진 이야기죠. 이 발견을 해낸 사람들은 사실 명문대의 유명한 교수님들이 아니었어요. 10대 시절에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만났던 두 친구, 야코프와 세르게이였습니다. 둘 다 학교를 떠나서 각자 통계랑 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5년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 루퍼트의 정육면체 영상을 보고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열정적인 프로젝트 삼아서 둘이 함께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. 순수한 열정 하나로 뭉친 두 친구가 수세기 동안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버린 겁니다. 정말 대단하죠? 자, 그러면 그래서 그 이상하게 생긴 도형 하나 찾은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데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단순히 기하학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. 과학적 탐구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 때문이죠. 한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너무나 당연해 보였던 추측이 반박되었다. 기하학 연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. 라고요. 맞습니다. 이 발견은 하나의 추측을 끝낸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연구 분야의 문을 연 거예요. 이제 수학자들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도형이 루퍼트의 성질을 가지고 어떤 도형은 갖지 않는가라는 새로운 질문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. 결국 이 노퍼트 헤드론의 발견은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. 지금 이 순간 수학과 과학, 어쩌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것들 중에 언젠가 자신을 깨뜨려줄 또 다른 노퍼트 헤드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?